음,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0일 월요일 아침 9시입니다. 지난 17일 오후에 정개특위 소위가 비례대표 정원 합의를 해서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는 보도를 보고 그들의 후한무치함에 열을 받고 그것을 비판한 이후에 홍준표 대구시장, 또 영원한 제야 진보 정치인인 장기표 씨 등등 많은 분들이 정개특위 소위 결정에 흥분을 감추지 않고 있는 것을 접했습니다. 위 영상을 올리고는 토요일은 제가 약 한 50km 정도 강정 고령보까지 라이딩을 했고, 또 일요일은 교회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게다가 토요일 오후에 받은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책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를 읽으면서 그렇게 며칠간을 보내면서도 비례대표 정원에 대한 불쾌함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얘들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천천히 살펴보니까 별로 후퇴할 마음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들이 정개특위 본회의에 올린 세 가지 안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비례직 50명 정원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사실 말씀입니다. 1안과 2안은 비례직 50명 정원, 3안은 지역구 줄이면서 비례직 정원 방안입니다. 1안과 2안은 현행 지역구 253명은 고정하고 비례직은 47명에서 97명으로 늘리는 것이어서 350명 안이고, 3안은 지역구를 200명 선으로 줄이고 비례직을 대폭 늘리는 안으로 의원 총수는 300명을 유지하는 안입니다. 하나 주목할 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중대선거구제 도입 검토 요청을 형식적으로 덧붙였다는 사실입니다. 3안이 바로 그것인데요. 3안은 대도시권은 중대선거구제로 하고 중소농어촌 도시는 현재와 같이 다수득표 소선거구제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위 위원장인 조혜진 의원이 밀양을 지역구로 하고 있으니 딱 조혜진 맞춤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있긴 하겠습니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구 50만 내지 100만 전후의 수도권 도시들, 마창진 통합도시인 창원시 등은 2, 3명, 2, 3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하겠다는 것이고, 서울 등 특별시 광역시인 거대 도시에는 4 내지 10명을 뽑는 대선거구제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딱 봐도 거센 현역 의원들의 반발로 잘 안 되겠죠. 이건 윤 대통령을 향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정치도 모르는 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것 아닙니까? 어떻든 그렇게 보면 3안은 아웃. 3안은 처음부터 물 건너간 것이고 1안, 2안 중에서 하겠다는 것밖에 아니네요. 물론 비례직 확대가 반드시 이론적으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과서적으로 보면 더 좋은 것입니다.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사실 외에도 사표를 줄여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다수 후보자가 출마한 어느 지역구에서 35% 득표자가 당선됐다고 칩시다. 소소하게 다른 후보에 의해서 나눠진 표까지 합하면 65%가 사표가 되는 것입니다. 다수대표 소선거구제의 폐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전국을 예로 들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지역구 저 지역구 할 것 없이 이 지역구 저 지역구 할 것 없이 모두 퉁쳐서 한번 극단적인 사례를 예로 들어 보죠. A당이 전국 평균 40%를 얻고 B당이 38%, C당, D당, E당 등이 각각 10%, 5%, 2% 등등이 됐다고 한다면 A당이 지역구를 모두 싹쓸이 한다는 말과 다름이 아닙니다. 100%. 그래서 나눠먹기를 하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던 것인데 그게 오히려 더 불신을 받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소위 돈공천이 이루어지는 저수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도 많은 경우에 그렇게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전혀 얼토당토 않은 그야말로 듣보잡들이 과하게 많은 공천 헌금을 공식적으로 내고도 비공식적으로 결정적 공천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자에게 뒷돈을 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 아닙니까? 전에도 한번 제 경험을 살짝 언급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SNS에서 했던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밝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만, 아유, 참.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 한번 해봅시다. 제가 부산에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구내식당에서 자주 만났던 그 대학에 있을 때 1997년부터 2006년 초까지입니다만 그 당시는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지금 이인규 중수부장의 책에서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인 노무현 대통령 때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당시 청와대에 있던 어릴 적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부산에 가는데 꼭 좀 만나자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죠. 정말 오랜만에 연락을 받았으니까 그렇습니다. 해운대 마린시티 아시죠? 그쪽에 당시에는 뭐 음식점 바들이 고급 어느 정도 뭐 괜찮은 바들이 쭉 있고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고 난 뭐 전혀 술도 못 마십니다만 맥주 한 잔이면 얼굴이 붉어지고 온몸이 화끈거릴 정도입니다만 밤을 새며 말동무를 해줬습니다. 그 친구는 나를 만나러 내려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해운대의 바는 심야 영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새벽 첫 기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말이 헛나왔는데 당시 친구의 말은 부산 지역에서 참신한 민주당 의원을 한두 명 만들어내야겠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이리저리 살펴보니 네가 등장하더라. 시민단체 활동도 상당히 했고 또 몇 사람이 네를 추천하더라. 그래서 내가 직접 네 얘기를 들어보려고 내려온 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웃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게 선생의 일이어서 비판 대열에 함께 했던 것이고 조금 관심을 더 갖다 보니 지역사회 시민단체에서 조금 역할을 맡았던 것뿐이다. 그리고 부산이라는 보수도시에서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진보정당 후보나 잘 돼서 국회의원 자리 한번 했다고 치자. 난 부산에서 폴리패스로 찍혀서 제대로 교수생활 못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난 선거운동할 돈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응이 나왔습니다. 야, 돈은 걱정하지 마. 돈도 조직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 피하려고 했던 말이었는데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떻든 결국 내 입에서 긍정적인 답을 못 듣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 친구는 내가 좌파적 사고를 가졌는지 우파적 사고를 가졌는지는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정당으로 출마하고 당선시키면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뭐 좌든 우든 자기 편에서 나오면은 자기 정당에 따르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아무 이념적 어떤 스펙트럼에 대한 가치관도 없었던 거죠. 당시에 저는 중도에서 좌우파 정당 모두를 비판하던 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측에서 모두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잘 아시겠죠. 지역구도 심지어 이런데 윤봉길 의사 손녀와 같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돈으로 사다시피 하는 비례직은 말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적어도 비례직을 늘리겠다면 아니 현재의 숫자 안에서도 비례직 공천을 상향식으로 한다면 그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소위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나름 타당성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각 정당에서 비례직 공천 후보자를 무작위로 가나다 순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순번을 정하지 않고 공개한 후에 그에 대해 유권자나 당원에 의해 경선으로 순번을 정하는 것이라면 저는 찬성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명도가 높은 인물이 앞순위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런 부작용보다는 돈 공천을 없앤다는 것과 비교하면 비교할 바가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하겠다면 비례대표 정원을 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의원 총수 정원은 반대입니다만, 즉 현재의 300명 아니 헌법적으로 합헌성을 갖추려면 299명 안에서 지역구 의석 축소, 비례직 정원을 하겠다면 동의할 수도 있겠다는 말입니다. 물론 또 어떤 꿍꿍이 속을 보일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례대표는 돈공천을 막고 상향식 정당 명부제를 채택한다면 도입하더라도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절대로 총의석수 정원은 안 됩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벌써 몇 번을 밝혔지만 우리 헌법 41조는 의원 정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이 규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의원 정수를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고 현역 의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무한정 늘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안 됩니다.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고 350명, 400명, 500명으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200명 이상 마음대로 자기들이 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면 차라리 100명으로 하지 그럽니까? 예? 그 200명 이상의 의미는 차라리 1000명으로 하지 그럽니까? 그 200명 이상의 의미는 200명 내지 299명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300명, 350명으로 하려면 헌법에서 300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야만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헌적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300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비판 안 하냐고 하겠죠? 이미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세종시가 광역시급으로 출범하기 이전에는 원래 299석이었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까? 광역시급 세종시 때문에 신속히 지역구 재조정해서 299석으로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총선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임시적 조치를 취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불법도 주어지면 권리가 되는가 봅니다. 지금 300석이 그렇고 빨리 299석으로 환원하겠다는 약속도 모두가 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번 기회에 정개특위는 상한을 299석으로 두고 지역구와 비례직의 의석수 배분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기형적인 수도권 초집중국가, 일본식 표현을 빌자면 일극 중심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동일한 지역구 배분 인구 기준을 적용하면 농어촌 지역 대표성은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수도권 지방, 도농 간의 특수성과 인구 불균형은 쉽게 해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정개특위 소위가 사만에서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어촌 중소도시는 소선거구제를 제한하는 것도 유권자 1인의 표의 등가성 문제를 고려하면 위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발 좀 허무맹랑한 사심을 앞세운 결단은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이렇게나 비례직 정원 반대에서 더 나아가 국회의원 의석수 감축이나 총 의석수 80개, 100개면 된다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강행하겠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는 낙선운동으로 나갈 겁니다. 정말 되어가는 꼴을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속는 셈 치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함께 지켜보시죠. 이상 오늘은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좋은 주제로 다시 뵙겠습니다.